여러분, 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좀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민지 유튜브에 오시면 매일 저녁 10시에 재미있는 미스테리 이야기 하나씩 업로드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에도 미스테리 재밌는 거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심심하실 때 보시면 시간 금방 가실 거예요. 그럼 준비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제가 옆에다 적어져 있긴 하지만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의 왕. 17세기 때 17세기 프랑스 태양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루이 14세. 제가 이분은요, 미스테리 하면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굳이 뭐 미스테리 얘기할 때 뿐만이 아니라 TV 매체라든지 언론 매체에서도 좀 여러 번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도 루이 14세. 약간 좀 다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인데요. 오늘은 이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17세기 프랑스에서는요, 정치범들을 주로 수용을 했었던 바스티유라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프랑스에 주로 정치범들을 수감을 했었던 감옥이에요. 이곳은요,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감옥 중에 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거의 막 고문하며 막 두 다리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거의 뭐 굴러져서 나온다, 팔다리 없어져서 나온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감옥인 거지. 바스티유 감옥. 그런데요, 이 감옥에요, 감옥을 딱 들어가면은 우리 그 교도소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들 차르륵 있잖아. 죄인들 들어가는 문. 그런 것처럼 이 감옥에도 딱 들어가면 감옥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들이 뚜루룩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외진 곳. 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외진 한쪽 구석탱이에 여러 겹으로 철창처럼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요. 절대로 이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겹겹이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었던 한 독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많은 감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 중에서도 저쪽 기퉁이에 정말 그냥 버려진 듯이 있는 하나의 독방. 근데 그 독방에는 자물쇠가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고 여러 개로 겹겹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독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독방에는 딱 한 명의 죄수, 딱 한 명의 죄수가 그 독방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독방에 혼자 가둬져 있었던 남자는요, 검은 색깔의 벨벳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였어요. 옆에 화면처럼. 옆에 화면을 보시면요, 눈과 코, 얼굴의 반 이상을요, 가면으로 가렸습니다. 딱 보시면 이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남자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요, 이 남자는 이 정도로 3분의 2 이상의 가면을 쓰고 독방에 가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밥을 먹을 때도 가면을 쓰고 먹었다고 하고요, 잠을 잘 때도 가면을 쓰고 잠을 잤다고 해요.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절대 벗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은요, 모두 이 남자를 마스크맨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크맨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군데 이 많은 감옥들 중에 한쪽 기퉁이에서 그것도 여러 개의 자물쇠, 잠금장치에 다 해져 있고 그 독방에 이 남자가 혼자 있어. 근데 그 남자가 항상 가면을 쓰고 있네? 아니 저 남자 뭔데? 다른 죄수들은 다 가면 안 쓰고 있는데 이 죄수만 가면을 쓰고 있어. 가면을. 또 이 죄수만 독방을 쓰고 있어. 이 죄수의 이 죄수가 수감되어 있는 독방만 막 자물쇠 막 되어 있고 막 장난이 아닌 거야. 도대체 누구길래? 이 감옥을 지키는 죄수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있는 건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굴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독방 신세로 이렇게 있는 걸까? 그래서요, 당시 이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간수들이요, 자기들의 직장 상사죠. 자기들의 직장 상사한테요, 물어봅니다. 형무소장한테 물어봐요, 간수들이. 저, 소장님, 왜? 그러면은, 저기 끝쪽에 있는, 독방에 있는 그 마스크 쓴 사람, 그 죄인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맨날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 독방에 있는 사람 그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항상 마스크 쓰고 막 혹시라도 감옥에서 나갈까 무서워가지고 자물쇠도 여러 개 패놓고. 누구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요, 이 형무소장이 갑자기 너 한 번만 더 저 죄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너 내가 목 딴다 이래요. 너 한 번만 더 저 죄수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거나 너 다른 사람한테라도 저 죄수에 대해서 입만 뻐끄대라. 너 쥐도새도 모르게 땅에 묻힌다. 입 조심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죄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너 쥐도새도 모르게 땅에 묻혀. 그러니까 입 단속 제대로 해. 궁금해하지 마. 애초부터 궁금해하지 마. 형무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스크맨이 수감이 되고 나서요,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당시 최고의 군사 지휘관인 남자가 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형무소장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 군사 지휘관, 그러니까 대빵이 온 거죠. 군사 지휘관 대빵이 감옥으로 온 거야 라고 형무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온 이유가 루이 14세의 명령을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이 14세 왕이 명한다. 현 시점에서부터 이 가면을 쓴 죄수한테 호화로운 식사를 몇 끼니 제공해라. 간수들은 모두 가면을 쓴 죄수를 왕족으로 대우를 하며, 특히 가면을 쓴 죄수가 식사를 할 때에는 모든 간수가 그의 앞에서 기립해서 다 먹을 때까지 서 있어라.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감옥 간수들은 이 가면 쓴 마스크맨, 이 죄인이, 가면을 쓴 이 죄인이 뭘 먹고 싶다든지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죄수에게는 전혀 돈을 아끼지 마라. 이 죄수한테 들어가는 모든 돈은 이 왕실에서 직접 다 제공을 하겠다. 고로 이 가면 쓴 죄수에게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 최고급 음식으로만 다 바칠 것이며, 그리고 왕족으로 대우를 해라 라고 명이 떨어진 거예요. 왕족으로 대우를 해라. 죄수인데? 뭐야? 죄수인데? 그것도 루이 14세 왕이 직접 명령을 했다고? 이 마스크맨 이 죄수를 왕족으로 대우하라고? 얘 누군데? 얘 뭐야? 뭔데 왕의 특별 지시에다가 가면을 왜 쓰고 있는 거며? 이 남자 뭐지? 당시에 이 감옥의 간수들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루이 14세 왕은요, 이 마스크맨한테 당시에 일반적인 죄수들은 상상도 못할 되게 파격적인 특혜를 줬습니다. 명령을 전달받은 이 간수들은요, 진짜 이 명령대로 이 감옥 안에서 이 마스크맨을 왕족으로 대우를 해줬어요. 밥 먹을 때 되면은 앞에 간수들이 다 서서 다 먹을 때까지 대기 타고, 뭐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바로 제공해주고. 이 보고에 따르면요, 이 루이 14세가 이 마스크맨을 위해서 매달 들어간 돈, 이 마스크맨을 위해서 이 왕실에서 루이 14세가 직접 지급한, 제공됐던 돈이요, 368리브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368리브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감옥에서 일했던 간부들 있죠. 간수들, 간부가 아니라 간수들. 이 간수들이요, 4년치 급여 있죠. 이 4년치 급여였대. 이 죄수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368리브르인데, 이 돈은 일하고 있는 간수들이 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하나도 안 써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368리브르. 근데 일반 사람은 4년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거 하나도 안 써야지 그 정도 모을까 말까 하는데, 왕실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달마다 이 사람한테 막 퍼붓고 있는 거야. 이 마스크맨을 위해서. 이 마스크맨 누굴까? 이 누굴까요? 이 마스크맨은요, 어느 한날 음식이 오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게 와. 그러면 접시에 담아져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아무도 못 보게 손톱으로 글을 쓴 거야. 그릇에다가. 이 마스크맨이 손톱으로 접시에다가 이렇게 막 새긴 거죠, 글을. 그리고 자기 감옥 창문 밖으로 던져요. 그러니까는 접시에다가 손톱으로 막 쓰는 거야. 그럼 글자가 새겨지잖아. 그러면 뭐라고 글을 새긴 후에 자기가 독방에 가둬져 있잖아요. 독방에 조그마한 창문으로 그 접시를 던졌어. 그러니까 당시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요, 위에서 막 뭐가 떨어져. 보니까 접시야.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에서 접시가 떨어졌네. 그래서 그걸 들고요, 다시 바스티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저기요, 나 지나가는 행인인데 이거 그릇이 떨어졌어요, 저기 위에서, 감옥에서. 그래갖고 내가 돌려주려고 왔어요. 갖다 줍니다. 당시에 그걸 받은 형무소장이요, 물어봤대요. 아, 그래요? 저 위에서 떨어졌어요? 혹시 이거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 주워온 사람한테, 형무소장이. 아유, 주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을 수 있겠어요? 이 글? 접시에 있는 글? 그러니까 이 주운 사람이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 프랑스 17세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몰랐대요, 이 주운 남자가. 그래서 저 죄송한데 제가 글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형무소장이요, 너의 무지함이 너를 살렸다고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보내준 적이 있대. 네가 글을 몰라서 네가 지금 살은 거다. 네가 이거를 이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얼른 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실제로 루이 14세 귀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루이 14세 귀에 보고가 됐고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루이 14세가요, 또 다시 명을 내렸어요. 너 마스크맨, 너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말 입이라도 뻐끗하는 거 보이면 너 바로 내가 처형한다. 왕의 어명이야. 금언명을 내렸습니다. 금언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맨한테 너 입도 뻥끗하지 마. 너 이거 잘못 너 입만 뻐끗했다 봐라. 너 바로 처형시킨다. 얘기하지 마.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스크맨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평생을
독방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들한테는 왕족의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루이 14세의 특별관리, 죄수인데 특별관리를 받았던 죄수였어요. 그리고 이 죄수는요, 이렇게 살다가 1703년 11월 19일 날 바스티유 감옥에 온 지 5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이거 뭐 픽션 없어. 실제로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17세기 있었고요. 지금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5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요, 이 마스크맨이 사망하고 나서도요, 또 이 루이 14세가 또 뭐라고 명을 내렸냐면, 마스크맨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또 그런 거야. 마스크맨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모든 흔적들 싹 다 불태워라. 그리고 그 마스크맨 얼굴, 마스크 이렇게 떼어내고 시신 얼굴을 두드러 때려가지고 아무도 이 마스크맨의 원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도록 얼굴을 훼손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마스크맨이 죽으니까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 싹 다 태워라. 그리고 마스크를 벗긴 다음에 그 얼굴을 몽둥이로 막 때려가지고 이 남자의 원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얼굴을 훼손시키는 명령을 받은 남자가 있었겠죠. 아, 훼손시키라고 그러면서 가면을 벗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얼굴을 보게 될 거 아니야. 원래 얼굴을 본 상태로 두드려가지고 얼굴을 훼손시킬 거니까. 그러면은 때리는 사람은 원래 얼굴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루이 14세가 혹시나 마스크맨의 얼굴을 봤거나 마스크맨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 싹 다 죽이라고 또 명령을 내려요. 마스크맨의 얼굴을 보거나 마스크맨의 정체를 알거나 마스크맨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라고. 결국에는 이 마스크맨이 사망하고 나서요, 이 마스크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 마스크맨의 시체는 생폴교구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 루이 14세가 살아있을 때는 감옥에서 가면을 씌우고 절대 못 벗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서 왕족 대우를 해주고 금연령까지 내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죽으니까 얼굴까지 훼손시켜서 아무도 이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 마스크맨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모조리 다 죽였어요. 뭘까요? 이 마스크맨에 대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맨은 루이 14세의 아버지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설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냥 루이 14세의 아버지가 루이 13세예요. 근데 둘이 너무 안 닮았다 이거야. 뭐 안 닮으면 뭐 아들 딸 아닙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안 닮으면 뭐 부자지간 아니야? 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너무 안 닮아서 루이 13세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루이 13세, 그러니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죄송해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약간 섞였어. 지금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 또 도는 설이 이 루이 14세, 그리고 루이 14세의 아버지가 루이 13세예요. 근데 이 루이 13세가 당시 굉장히 병약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3세의 아들이 루이 14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대리부 아시죠? 대리부. 당시에 루이 13세 왕이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대리부, 가짜 아빠를 불러가지고 교배라고 하긴 그렇고 왕비를 임신을 시켜가지고 태어난 게 루이 14세다. 고로 이 대리부 역할을 했던 이 아빠, 실제 아빠가 감옥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런 거에서 가면을 왜 씌워?
그렇잖아. 그러면 가면을 왜 씌워? 대리부. 실제 아빠. 당시 대리부로 했던 루이 14세의 실제 아빠가 감옥에 있는 거다. 마스크맨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당시에 또 하나의 또 강력한 추측은요. 이게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추측 중에. 그나마 제일 강력한 또 다른 추측은 마스크맨 죄수는 루이 14세의 쌍둥이 동생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요. 왕족들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얼마 안 가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속설이 있대요. 그런데 웬걸? 1638년에 프랑스 왕비 루이 14세의 엄마가 쌍둥이를 낳아버렸네? 어떡해? 이게 알려지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게 알려지면 국민들이고 뭐고 다 왕비가 쌍둥이 낳았대. 이제 프랑스 이제 다 멸망하고 말 거야. 난리가 나겠죠. 왕비가 지금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는 멸망할 거야.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왕비가 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를 극비리에 비밀로 하고요. 그리고 쌍둥이 중에 먼저 꺼내졌던 형이 루이 14세, 그리고 후에 꺼내진 동생이 이 마스크맨이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마스크맨도 일반 가정으로 보내졌는데 이 루이 14세와 이 마스크맨이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루이 14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쌍둥이 동생이라는 게 밝혀지면 약간 자기의 왕권력이나 막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야, 루이 14세가 쌍둥이였어? 그러면 프랑스가 멸망할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 루이 14세가 자기 쌍둥이 동생을 데려다가 이제 그 감옥에다 가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스크를 씌워놓은 것도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루이 14세와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루이 14세 우리 왕이랑 똑같이 생겼어. 뭐야, 루이 14세 쌍둥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놓은 거고, 그래도 자기 쌍둥이 동생이라고 왕족이니까 그리고 자기 핏줄이다 이거지. 자기 핏줄이니까 감옥에서 그나마 왕족 대우를 해준 거고, 말 또한 금연령을 또 내린 것도 내가 루이 14세와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사실 내가 그 루이 14세 내 형이야, 나 쌍둥이야 이러면은 또 자기 왕권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단속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금연령을 또 내린 거고. 이 마스크맨이 죽고 나서도 얼굴을 훼손시킨 이유도 루이 14세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안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두드러 때려가지고 얼굴을 훼손을 시킨 거다. 이런 얘기가 제일 강력한 추측입니다. 이 추측에 조금 더 뒷받침이 되는 게요. 이 마스크맨이 죽기 전에 1698년에 한 의사한테요. 내 나이는 60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내 나이는 60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스크맨이 직접 자기 나이를 밝힌 적이 있대요. 근데 실제로요, 이 루이 14세도 당시에 똑같이 60살이었다고 해요.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둘이 나이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옛날 프랑스 왕족의 기록을 보면요, 왕비 루이 14세의 엄마가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임신한 거,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은 것 같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마스크맨이 누군지 몰라요. 날개 잃은 악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준비하면서요, 쌍둥이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혹은 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마스크맨에 대한 얘기는요, 소설이라든지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게 영화 중에 한 장면이거든요. 1998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예요. 아이언 마스크. 아이언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님 옆에 영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맨이 누군지도 궁금한데 조금 불쌍한 것 같아. 죽고 나서도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묻혀버린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미스테리한 마스크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쌍둥이 형제인 걸까요?